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부동산 놀부입니다. 지금 강의를 마치고 올라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초기 재개발, 초기 재건축이었습니다. 요새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부동산 시장 앞으로 어떨까요? 이게 지인이고 모임이고 간에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지금 시장이 예사롭지 않다 보니까 위축되어져 있고, 비트코인이고 주식이고 많이 좀 조정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 얘기를 드려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자 시장엔 돈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항상 투자할 곳은 있어요. 항상 투자할 곳은 있습니다. 투자할 곳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향할 곳이 어딘가를 물어봐야 되는 게 맞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 떨어질까를 물어보는 게 맞는 게 아니다. 과거에 그 서브프라임 때도 오르는 부동산이 있고 떨어지는 부동산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전체적인 시장의 하향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의 상향이 아니라 오르는 부동산이 있고 떨어지는 부동산은 항상 공존한다. 그래서 앞으로 돈이 들어올, 수요자가 늘어날 자리는 어딘가, 그거를 물어보는 게 맞는 질문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관심이 온통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 떨어질까에 가 있진 않은지, 그리고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 떨어질까에 맞춰서 진행되진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막히게 되면 여러분들 절대 투자 진행을 할 수가 없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너무나 명확해요. 너무나 명확하고, 저는 항상 강의 때 요즘에는 계속 그걸 얘기를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얘기한 공약의 수치 250만 호는 예사 수치가 아닙니다. 자, 1기 신도시만 보더라도 28만 호고요. 그게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돼서 공급이 되는 목표가 38만 호입니다. 10만 호를 늘리는 거예요. 근데 250만 호? 굉장히 어려운 수치죠. 근데 이 수치를 볼 때도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해요. 에이, 250만 원 누가 말 못해. 에휴, 또 이렇게 부풀려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250만 원? 그러면 엄청난 구역들과 단지들이 탄생하겠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게 여러분들의 모습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현상에만 생각이 멈추는 게 아니라 그 현상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250만 호가 아니라 단 100만 호를 일지라도 수량을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지겠죠. 그렇죠? 250만 호를 채우지 않아더라도. 이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27년에 만약에 계획이 돼 있다. 27년에 계획이 돼 있다. 27년에 맞는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도 최대한 그때 맞추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원래는 더 이상 걸릴 것도 그 시각에 다다를수록 진행이 빨라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정부의 5년은 신규 지역의 발굴에 투자자의 모든 것이 달렸다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초기 재개발, 재건축 강의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 지역들이 있죠. 예전에 저는 공공재개발 나왔을 때부터 계속 강의 진행할 때 그 얘기를 했었고, 결국에 부족한 공급을 서울에서 메울 거는 정비사업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항마로 나온, 이번엔 여러분들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이제 재개발, 재건축 국한돼서 볼 게 아니라 이 모아타운도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모아타운은 심지어 노후도가 일반 정비사업과는 다릅니다. 이게 정말 큰 점이에요. 서울에 약 10만 제곱 정도, 지금 모아타운 지정된 21군데 지역 보면은 거의 작게는 만 몇 제곱부터 한 7, 8만 제곱 이 정도가 있는데, 그 정도로 돼서 노후 저층 주거 밀집지가 크게 모여 있는 자리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지금 들여다보면 대부분 이제 중랑구나 양천 강서구에 조금 많이 몰려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그렇게 큰 지역들이 꽤 있어요. 꽤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렇게 좁혀지고 자리가 좁혀지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초기 재개발 재건축 얘기한 지가 시간이 좀 됐잖아요. 이제는 투자금 들어가려면은 최소 1억 중반대 이상은 있으셔야 됩니다. 1억 중반 이상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고 그 이하로 들어가려면 이제 모아타운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모아타운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요즘에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기서 좀 나왔는데 기회는 이렇게 계속 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회는 계속 있고 지금은 또 집중해서 모아타운 또 들여다볼 때인 거예요. 모아타운. 그래서 앞으로 이 부족한 공급 물량을 어떻게 해서 채울 때 그 채우기 전에 그 기간 동안 엄청나게 그러니까 진행이 돼서 아파트가 되든 안 되든 아파트가 10개가 세워질 거면 20군데가 발표가 돼요. 20군데가 아니고 뭐 30군데, 40군데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이제 아파트로 진행되는 게 보이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규제가 있다 보니까 일정 기간이 절차가 되지 않아도 많은 프리미엄이 붙고요.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공통점이 있어요. 지정되는 지역에 공통점이 있거든요. 공통점은 이제 교통과의 결합이 있는 자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또 손쉽게 찾을 수도 있고 그 지역 중에 내 투자금에 맞는 자리를 찾을 수 있는데 단순히 찾을 수 있는데 능력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즘에 경제 상황 안 좋고 주식도 안 좋고 비트코인도 안 좋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야. 전쟁 뭐 길어지고 하면 안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을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안 해버릴까봐 안 해버릴까봐 또 시간 지나면 그대로 후회로 남으실까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경기의 상방과 하방 굉장히 짧게 보지 마시고 길게 좀 보시고 거기에 상관없이 어차피 투자 자본, 투자에 대해서 투자 시장은 마르지 않습니다. 돈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세가율 기본을 지키시면서 장소를 지금 손이 안 묻었을 때, 덜 탔을 때 접근하신다면 지금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작은 자본으로 투자를 했구나를 모르실 텐데 딱 2년 정도만 지나도 지금 시점이 엄청 싸게 그래도 신규로 아파트를 꿈꿔볼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실제로 이제 그 이전부터 계속 새로운 정비 사업지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공공재개발부터 계속 지역과 물건들을 봤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다 뭐 지켜봤었고 같이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그때 제가 얼마의 금액대에 있는 물건들을 얘기했었고 지금 얼마가 됐는지를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르고 떨어지는 거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마시고 저도 뭐 대강의 나가거나 뭐 경제 매체 강의 나가면 전망하죠. 근데 제 강의를 나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망에 대한 부분은 정말 짧게 얘기하고 좀 기회에 대해서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앞으로 일어나고 좀 메리트 있는 물건, 메리트 있는 지역 여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은 뭐가 기회고 뭐가 지금 뭐에 대비했을 때 쌉니다. 싼 거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상황에 오르고 떨어지고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딱 그걸 잊어버리시고 지금 내가 보는 지역,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최대한 싸게 할 수 있는 곳은 어딘지, 그리고 그게 정책의 방향이나 그리고 뭐 개발 호재 뭐 이러한 수요자들이 증가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그냥 싸다고 그냥 사서 기간 버리는 게 아니라요.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세 번째는 이제 직접 가보시고 이제 확신을 하시는 거죠. 이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 확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있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는 아파트로 하는 것보다 아파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파트보다 수익률이 높을 거는 이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수익률을 기반으로 보셔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몇 년간은 여러분들이 계속 정비사업에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정비사업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지금.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모아타운까지, 모아주택까지 좀 보시고, 선정된 지역은 왜 선정이 됐고, 공통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미리 좀 생각하시고 접근하는 것이 좋다. 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이번 주에 했던 강의 내용 또 올릴 수 있으면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또 강의 신청 지금 7월 거의 마감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실 분은 하단에 첫 번째 댓글 누르시면 강의 신청 가능하시니까요. 꼭 눌러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멤버십으로 영상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놀라무동산 놀부였고요. 오르고 떨어지고 보다 진짜 내 진짜 자본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 거기에 더 집중해라. 분명히 기회는 존재한다. 그렇게 오늘 내용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